안녕하세요, 주간부부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볼 차량은 바로 제 뒤에 있는 라이크오토에서 만든 글램아이 790C입니다. 글램아이 790C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리뷰를 했었던 차량인데요. 오늘 촬영을 하러 온 이유는 바로 제 뒤에 있는 차량이 가장 첫 번째로 고객에게 인도될 양산형 차량이라고 하는데, 기존 샘플 차량 대비해서 어떤 점들이 개선돼서 출고되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찾아왔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워낙 디테일하게 리뷰를 했었기 때문에 글램아이 790C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바로 위에 있는 상단 링크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오늘은 변경된 점들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의 가격과 재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글램아이 790C의 가격은 부가세와 개소세를 모두 포함해서 1억 8,500만 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가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개소세 별도라는 것은 차량 기본 가격에 옵션을 모두 더한 가격, 거기에서 5%의 개소세를 별도 계산하게 되고 여기에 교육세까지 붙기 때문에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1억 8,500만 원이라는 차량 가격을 감안했을 때 개소세 금액만 계산을 해보더라도 거의 1,000만 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다른 제조사 차량 대비해서 계산하실 때는 1,000만 원 정도가 더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차량에는 정말 고급 시스템들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변들을 태워서 처리해주는 신데렐라 변기가 있을 텐데, 신데렐라 변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조사들에서 옵션 적용을 하시게 되면 최소 700만 원에서 가스 설비가 없는 차량들 같은 경우엔 가스 설비까지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금액을 지불하셔야 되는데, 이 차량에는 기본 적용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가격에서 감안을 하셔야 되고, 난방 시스템에 있어서도 타 제조사들의 무시동 히터라든지 트루마 시스템 대비해서 알데가 훨씬 더 비싼 시스템인데다가 이 차량에는 바닥까지 전부 다 알데로 적용되어 있는 풀알데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난방 시스템의 가격도 타 차량들 대비해서 훨씬 더 비싸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데에 있어서도 타 제조사들에서는 알데를 적용해 주더라도 알데 부스터라든지 알데 열교환기 이런 것들을 옵션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글램아이 790C에는 그런 것들까지 기본 제공이라는 것도 분명히 기본 가격을 생각하실 때 고려해 보실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 리뷰에서는 오토 레벨링 시스템이 기본 적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까지 기본 제공된다면 더더욱 가성비 측면에서 훌륭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2023년에 구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토 레벨링 시스템은 옵션으로 빠지게 된다고 하니까 그 점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리뷰를 통해서 글램아이 790C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의 재원에 대해서는 별도 표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 텐데, 이름에 있는 790에서 볼 수 있듯이 차량 전체 길이가 7.9m 정도 되는 기안급 차량이라는 것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의 베이스 차량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이베코 데일리를 베이스 차량으로 하는 캠핑카들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차량의 옵션에서 차이가 나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꼭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 차량에는 뒤쪽에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 제공되고 차선 이탈 방지까지 기본 제공된다는 것이 이 베이스 차량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차량 외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요. 글램아이 790C는 보시다시피 앞쪽에 벙커 형상이 날렵한 것을 본다면 앞쪽에 벙커 베드는 제공되지 않는 타입이고 내부에 전동 드랍 베드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개선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에 들어가서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량 측면에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유럽 모터홈들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는 팔로마사의 울트라 엑스라이트 컴포짓이라는 외부 판넬을 적용했다는 것이 있는데요. 고급 판넬이 외부에 적용됐다는 것도 이 차량의 분명한 장점이라는 것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는 이베코 데일리 차량들과 동일하게 이렇게 수동으로 접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타입이고요. 여기서 설명드릴 것은 글램아이 790C 같은 경우에는 옵션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옵션 가격은 라이크오토에 별도 문의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4채널 블랙박스 어라운드뷰 옵션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옵션 장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4채널 블랙박스 어라운드뷰가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 운행할 때 뒤쪽을 바라보게 해주는 상시 후방 카메라가 기본 제공되는지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포인트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후면부에서 제일 상단에 보시면 은색으로 되어 있는 카메라가 보이실 텐데, 저 카메라가 기본 제공되는 후방 카메라입니다. 벤츠나 볼보의 상용 차량에 적용되기도 하고 해외 모터홈 제작사 중에서는 럭셔리 차량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모렐로에도 납품되는 카메라라고 하는데, 운행 중에는 상시 후방 카메라로 뒤쪽을 보여주고 후진할 시에는 각도를 꺾어서 바로 밑을 볼 수 있게도 해준다고 하니까 제가 본 차량들의 기본 카메라 중에서는 가장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라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만족하실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존 샘플 차량에서는 사이드 스텝이 설치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출고되는 차량을 보시면 이렇게 사이드 스텝 잘 마련이 돼 있어서 이렇게 오르내린다고 했을 때 전혀 높지 않아서 사용하실 때 상당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양산 차량으로 넘어오면서 추가된 외부 수납함이 하나 있는데, 출입구 옆쪽에 있는 수납함이고요. 적당한 사이즈의 수납함 공간인데 작은 공간 하나까지도 수납함 공간으로 잘 만들어준 점은 분명히 칭찬할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출입문 쪽은 변경된 건 없는데,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우어사의 고급 도어이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한 디자인인 것 마음에 들고요. 아래쪽에 휴지통도 탈착하실 수 있는 방식이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쉐이드, 모기장 다 있는 도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전동 스텝이 있어서 이렇게 빼서 사용하시면 오르내리시는 데에도 전혀 부족함 없게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출입문 옆으로 보면 이렇게 자랑스러운 스티커들이 붙어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알데이팅 시스템, 그리고 안쪽에 내부 가구는 이탈리아 필리피사에서 전체 공급을 하고 있고, 외부의 판넬이 팔로마사의 제품이라는 거, EMP 오토 레벨링 시스템까지 적용된 차량이라는 것이 출입문 도어 옆으로 자랑스럽게 붙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출입문 안쪽으로 이렇게 신발장 공간이 있어서 사용하시기에 좋다는 것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쪽에 있는 어닝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5m 전동 어닝이 기본 제공되는데, 국내 제조사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중국산 전동 어닝이 아니라 톨레사의 어닝에 전동 킷이 함께 제공되는 타입이라서 좀 더 고급스러운 어닝이 제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입문 옆으로 보면 냉장고, 환기 구멍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아래쪽으로는 외부 전기 단자가 마련돼 있어서 220V 단자, 그리고 12V 시가측 단자까지 있는데, 외부 냉동고 사용하시거나 할 때 여기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 샤워기가 옵션 사항인데요, 선택하시게 되면 이 공간에 설치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뒤쪽 타이어 보이실 텐데, 모두가 잘 아시겠지만 이베코 데일리는 후륜에 복륜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운행에 있어서 분명한 강점을 가지고 있고,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어 서스펜션까지 적용되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부로 보시면 두 개의 창이 있는 게 보이실 텐데, 말씀드릴 것은 안쪽이 잘 보이지 않도록 틴팅 처리되어 있는 틴티드 글라스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된다는 점도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10kg 가스통 두 개를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 가스통 보관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밖으로 빼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통 갈아 끼우시는 거 상당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캠핑카에 가스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밀 시험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것들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캠핑카를 제작하는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가게 되는데, 글래마이 790C는 신데렐라 변기를 적용하고 또 알데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한 이후에 이렇게 시스템 장착을 해놨다는 것이 이 차량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가장 뒤쪽에 있는 외부 수납함 보여드릴 텐데요, 양산형이 되면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 외부 수납함 부분인데,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외부 수납함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높이 자체가 높지가 않아서 짐 오르내리시는데 분명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 뒤쪽이 이렇게 낮게 처리되어 있는데, 엉덩이 쪽은 또 올려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오르막 오르내리시거나 할 때 엉덩이 긁힘이나 이런 것은 방지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수납함 공간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한 사이즈의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샘플 차량 대비해서 개선된 것들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 벽면은 샘플 차량에서는 여기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나무 벽재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사용된 나무 재질 같은 경우에도 샘플 차량 대비해서 훨씬 고급스러운 자재가 쓰여 있고, 색상 자체도 좀 더 산뜻하기 때문에 내부 공간이 훨씬 더 밝게 보인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마감이 되어 있지 않아서 좀 지저분해 보였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철판으로 마감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플레이트로 마감되어 있는 곳이 보이실 텐데, 뒤쪽에 알데 배관이 지나가면서 온도를 높여줘서 내부에 결로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것들이 이 내부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 단자 같은 경우에도 샘플 차량에는 220V 단자만 있었는데, 양산 차량에서는 12V 시가잭 단자까지 추가가 되면서 외부 냉동고나 이런 것들 사용하실 수 있고, 가장 아래쪽으로는 내부등 스위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마감재도 샘플 차량 때는 고무 바닥이었는데 바닥 소재도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렇게 긁힘에 강한 소재로 마감이 돼 있는데요. 제가 본 바닥 마감재 중에서는 이런 소재가 가장 깔끔했기 때문에 분명히 만족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후면에서는 별도 설명드릴 것은 없는데 뒤쪽에 자전거 캐리어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운전석 쪽인데요. 영상 처음부터 느끼셨겠지만 차량의 데칼이 지난 샘플 차량과 다르게 블루톤이 적용되어 있는 게 보이실 텐데 4가지 색상 옵션이 있으니까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량 뒤쪽에는 이렇게 한전인 입구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전기 시스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인산철 배터리 1200A가 기본 제공되고 인버터는 통합형으로 3kW 용량이 제공되고 태양광 판넬은 400W, MPPT 용량은 40A, 주행 충전기 용량은 60A, 그리고 한전 충전기 용량은 통합형 인버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양광 판넬 용량이나 주행 충전기 용량이 좀 작다고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난방 시스템 전체가 가스로 적용이 돼 있고 내부의 화구 자체도 가스 버너가 적용돼 있고 냉장고도 3웨이 방식이기 때문에 차량의 배터리는 여름철에 에어컨 사용하는 용도로 많이 쓰실 것 같은데 배터리 용량 자체가 크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전기가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청수주 입구 마련이 돼 있는데요. 차량의 물 시스템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 청수통 용량이 샘플 차량의 200L 대비해서 양산형으로 넘어오면서 240L로 증가했다는 것이 있고 오수통 용량은 그대로 150L가 제공이 되는데 알대 배관이 함께 지나가면서 동파 방지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돼 있어서 이 점은 특허 출원 중이라고 하는데 동파 방지에 대한 걱정 없이 쓰실 수 있다는 거 분명한 강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샘플 차량에는 청수호수 전동 드레인이 적용돼 있지 않았는데 양산형 차량에서는 기본 제공되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데 분명히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용되는 호수들도 존게스트사의 식용호수가 모두 적용돼 있기 때문에 물 시스템 관련해서는 분명히 만족하시면서 사용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대 배기구가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 들은 바로는 이 차량을 선택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유럽 고급 카라반에서 알대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신데렐라 변기까지 사용하셨던 끝판왕 제품들을 사용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계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용하셨던 분들이 다시 또 선택한다는 것을 보면 그만큼 알대 시스템과 신데렐라 변기가 유저들에게 많이 사랑받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 리뷰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래쪽으로 수납방 공간 제공돼서 좀 더 많은 분들 수납하실 수 있도록 배려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실내에서는 양산형 들어오면서 바뀐 점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변경된 것은 바로 드랍베드의 높이가 올라갔다는 것이 있는데요. 이전 샘플 차량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키가 176인데 제가 머리를 약간 숙이고 있어야 될 정도의 높이였는데 지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꼿꼿이 섰을 때도 머리가 닿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높이가 179cm인데 179cm 이하의 분들은 아래쪽에서 생활하시기에 불편하지 않다는 것이 양산형 들어오면서 개선된 점 중에 정말 마음에 드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샘플 차량에서는 이 드랍베드에 기본 브라켓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이 높이 자체를 높일 수가 없었는데 이 헤드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별도 브라켓을 제작을 하셔서 드랍베드 높이를 위로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의 확보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단점이었던 드랍베드 밑 공간이 이렇게 확보가 됐다는 점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변경된 것은 바로 실내 가구인데요. 이탈리아 필리피사 제품인데 샘플 차량에서는 필리피사에서 보내온 목재와 필름으로 라이코토에서 제작해서 만들었다고 한다면 양산 차량에서는 필리피사에서 모든 가구를 제작한 이후에 라이코토로 보내주고 라이코토에서는 조립만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가구가 곡선 처리된 것이라든지 가구의 재질이라든지 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샘플 차량 대비해서 훨씬 더 좋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필리피사의 가구의 정수는 양산 차량에서 느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샘플 차량 대비해서 내부 가구의 컬러가 훨씬 밝아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샘플 차량에 적용되어 있던 가구색을 그대로 적용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밝은 색상으로 적용하실 수도 있는 것인데 밝은 색상으로 적용하셨을 때는 조금의 업그레이드 비용은 발생한다고 하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샘플 영상에서 주방장이라든지 뒤쪽 가구장들의 외부 마감이 하이그로시 적용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시다시피 하이그로시 마감으로 적용이 돼 있어서 훨씬 더 가구가 깔끔하게 느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디자인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이라고 한다면 침실 뒤쪽에 이렇게 디자인
디자인적인 요소가 적용되어 있는 판넬이 들어가 있고 뒤쪽으로 간접 조명까지 들어가 있으면서 훨씬 더 화사해지고 고급스러워진 뒤쪽 벽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선된 점은 차량 전체 바닥에 알대가 적용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화장실 바닥까지 알대 난방이 적용되면서 화장실 내부의 난방도 훨씬 업그레이드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경된 부분은 알대 컨벡터의 크기가 커졌다는 것이 있는데요, 알대 온기로 화장실 내부를 데워주는 장치인데 내부 충분히 데워줄 수 있는 용량으로 업그레이드 됐다는 것까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점 변경 사항은 다 말씀을 드렸고, 실내는 간단하게 보여드릴 텐데, 거실 공간은 5명 정도는 충분히 둘러앉아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이블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포르말데히드 안 나오는 테이블로 깔끔하게 잘 마련이 돼 있고, 큰 사이즈 테이블이라서 사용하시기에 괜찮아 보입니다. 2열은 충분히 넓은 사이즈의 쿠션이 제공되고, 아쉽게 2점식 벨트긴 하지만 앞보기 시트이기 때문에 2열에 앉아 가시는 분 편하게 가실 수 있고, 샘플 차량 대비해서 변경된 점이라고 한다면 시트의 색상이 변경이 됐는데요, 그린 색상으로 산뜻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 시트 색상 같은 경우에는 라이코토와 논의를 하신다면 취향에 맞게도 변경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옆에는 대형 창이 있어서 외부 경치 보시거나 할 때 좋은데요, 여기서 반대편 공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대편 벽면은 이렇게 막혀있는 벽인데, 여기도 대형 창 설치가 가능하신데 옵션 사항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적용하신다면 좀 더 넓은 개방감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쪽 벽면에는 이렇게 전동 인출식의 28인치 TV가 기본 제공되는데, 이 전동 TV가 너무 작다고 느끼시거나 하는 분들은 외부 창을 옵션으로 하셨던 것처럼 벽면에 38인치 정도 되는 TV를 옵션으로 설치 가능하시니까 그 점도 필요하신 분들은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드 시트는 지난 샘플 차량에서 이 뒤쪽에 등받이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구조상 등받이 설치는 힘들어서 양산형에도 이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앉을 때 등받이는 없지만 한 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은 제공되기 때문에 부가적인 공간으로 생각하신다면 앉아서 대화 나누시거나 할 때는 사용하기에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쿠션이 지난 샘플 차량 대비해서 정확하게 맞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도 개선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등받이를 이렇게 세워주고 좀 전에 보셨던 쿠션을 여기 이렇게 끼워주게 되면 한 명이 이렇게 앞을 보고 갈 수 있는 시트가 완성됩니다. 앉았을 때 편안한 공간이고 변환 자체도 어렵지 않아서 이 점도 참고해서 보실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차량의 운전석 쪽에 옵션 적용 가능한 것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순정형 안드로이드 올인원이라고 해서 기본 차량에 있는 이 오디오 시스템 쪽에 안드로이드 시스템 옵션 적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옵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라이코토에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AV 시스템이라고 해서 스피커와 노래방 기기 같은 것들도 옵션 적용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드랍베드 살펴볼 텐데요, 드랍베드 높이가 올라가서 훨씬 거주성이 좋다는 것은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고, 내려서 좀 더 변경된 사항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샘플 차량에서는 사다리 걸 수 있는 곳이 마련이 안 됐었는데, 최종 양산 차량에서는 이렇게 걸 수 있는 곳 여기 있어서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차량 대비해서 변경된 것이 있다면 위쪽에 해키창이 있던 것이 막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1호차 차주분께서 실제 가져가실 차량인데 태양광 판넬 업그레이드를 하셔서 600W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해키창이 삭제가 됐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높이가 66cm 정도 나와서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을 정도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편하게 주무실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은 마련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칭찬했던 부분인데, 일반 침대 매트리스와 같은 두꺼운 매트리스가 있어서 드랍베드에 누웠을 때 편안함은 분명히 좋은 차량입니다. 앞쪽과 뒤쪽 모두 안전 네트 기본 제공되기 때문에 안전에 있어서 분명히 신경을 쓴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드랍베드의 넓이도 130cm나 되기 때문에 성인 한 명에 아이 한 명 정도는 충분히 누울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부에는 이렇게 터치로 켜고 끌 수 있는 독서등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둡지 않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아래쪽으로 USB 단자까지 있기 때문에 핸드폰 같은 거 충전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상부에는 DC 전기 매트 사용할 수 있는 12V 단자는 없는데요, 차량의 난방이 풀알대가 적용돼 있어서 정말 더울 정도의 차량이기 때문에 굳이 DC 매트 사용하실 일이 없을 것 같다고 라이코토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꼭 DC 매트를 써야겠다 이런 분들은 라이코토에 문의를 해보신다면 상부에 12V 단자도 마련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주방 공간 살펴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그로 시장 적용돼 있는 것, 변경된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위쪽과 아래쪽으로 간접 조명 들어가 있다는 것도 좀 더 차량을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부장 이렇게 열어봤을 때, 상부장은 넓이가 상당히 넓고 높이도 적당한데 깊이가 상당히 깊어서 많은 짐들 수납하실 수는 있으실 것 같은데, 키가 작은 여성분들은 안쪽에 있는 짐 꺼내시기는 살짝 힘들 것 같아서 아래쪽에 스텝 같은 거 놓고 사용하시는 방법으로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방은 크게 변경된 것은 없지만 이렇게 대포도사의 3구 가스레인지, 그리고 넓은 사이즈의 싱크볼까지 제공되는 주방이고요. 수전도 이렇게 원하는 대로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고급스러운 수전 들어가 있는 주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스레인지와 싱크볼 덮개를 모두 닫았을 때는 상부 전체를 조리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주방이고요. 앞쪽으로는 창도 마련되어 있어서 환기시키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위쪽으로는 큰 등도 마련되어 있어서 어둡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장들 보시면 상당히 큰 사이즈의 장이고 커틀러리 수납함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정말 큰 장 하나가 마련이 되어 있고, 가장 아래쪽 장은 이렇게 열어보시면 알드 설비 들어가 있는 공간인데 그래도 약간의 수납함 공간 정도는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방에는 220V 단자 있기 때문에 전기 포트나 이런 것들 여기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부에 전자레인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전 샘플 차량 대비해서 변경된 전자레인지인데 전자레인지 수급 상황에 따라서 모델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도메틱의 냉장고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양문형 타입의 냉장고이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방 상부로는 맥스팬 기본 제공되는데요, 이렇게 덮개까지 있는 타입의 고급형 제품이기 때문에 주방창 열어두고 함께 사용하신다면 환기시키시는데 분명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방 뒤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에어컨 설치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트루마의 가장 상위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트루마 아벤타 컴포트가 들어가 있어서 이 내부 공간을 시원하게 사용하시는 데는 부족함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난방 기능까지 함께 제공이 되는데 알데와 함께 시스템 연동이 돼서 두 시스템이 함께 작동하면서 온도를 빨리 데워줄 수 있고 적정 온도를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분명히 좋은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강조드렸던 난방 시스템은 알데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가 건조해지지 않으면서 차량 전체를 데워주기에 부족함이 없고, 알데에서도 고급이라고 할 수 있는 풀알데 시스템이라서 바닥까지 모두 다 알데로 데워준다는 점 분명한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알데 열교환기 그리고 알데 부스터까지 모두 적용되어 있어서 차량 운행하시는 동안에 차량에서 나오는 열기로 알데 부동액을 데워줘서 도착하시는 순간부터 따뜻한 실내에서 생활하실 수 있고 온수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한 강점입니다. 알데 관련해서는 단 하나의 옵션이 있는데, 알데에서 기본 제공하는 온수 시스템이 있지만 거의 무한에 가까울 만큼 온수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알데 플로우 옵션 선택하실 수 있다는 점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화장실 및 샤워실 쪽 보여드릴 텐데요, 화장실 쪽 도어를 이렇게 닫아주게 되면 중문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서 앞쪽 생활공간과 분리해서 쓸 수 있다는 거 정말 훌륭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전 샘플 차량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욕실은 별도의 도어가 제공되는데 화장실은 별도 도어가 없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장실과 샤워실은 유럽형 모터홈들이 그러하듯이 독립형 화장실과 샤워실로 되어 있는데요, 샤워실은 충분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샤워실 공간이 작아서 불편하셨던 분들은 분명히 만족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도어도 이렇게 닫을 수 있는 타입인데 여기를 닫았을 때 사각형으로 샤워실 공간이 마련되기 때문에 분명히 넓게 쓰실 수가 있고요. 안쪽에 샤워기 같은 경우에도 샘플 차량에는 없었지만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알데 컨벡션 같은 경우에도 아래쪽에 잘 제공돼서 춥지 않게 샤워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환기팬 마련되어 있고 조명도 환기팬에 함께 있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쓰실 수 있는 샤워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실인데요, 차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똥 태우는 변기로 유명한 신데렐라 변기 기본 제공되는 거 전혀 변함없고, 뒤쪽으로 세면대 자리하고 있는데 크지 않아서 조금은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공된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 옵션 사항으로 뒤쪽 세면대 공간을 또 없애고 변기 위치를 조정해서 화장실 내부에서 사용하는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점은 필요하신 분들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상부장들 이렇게 열어보면 수건 같은 거 수납하기에 부족함 없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상부로 별도의 환기팬이 마련되어 있고 조명도 있기 때문에 앞쪽에 창과 함께 환기시키시기에 분명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고요. 어둡지 않게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침실 공간입니다. 침실 공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11자 베드 기본이고 가운데 부분 확장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침실인데요, 양쪽에 창이 있어서 개방감 확실히 좋은 것 훌륭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쪽에 디자인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판넬이 마련되어 있고 간접 조명 들어가 있고 상부 장도 하이그로시로 바뀌면
바뀌면서 훨씬 더 화사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침실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침실 확장은 여기 사다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바로 잡아당기셔서 쭉 빼내게 되면 함께 제공되는 갈비살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쿠션 놓게 되면 침실 공간 확장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확장했을 경우에 거의 2m에 2m 정도 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성인 3분에서 4분 정도도 누우실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침실 머리맡에 이렇게 스위치가 있는데요, 전체 조명 켜고 끄는 스위치인데, 스위치의 위치가 베개 같은 것을 놓거나 뒤쪽에 등 대고 앉았을 때 충분히 간섭이 있을 수 있는 위치라서 이 스위치가 이 벽부 쪽이나 사이드 벽부 쪽으로 옮겨간다면 좀 더 사용성에 있어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런 점들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쪽 상부장은 하이그로시로 모두 마감이 돼 있는데, 열어보면 작지 않은 공간 제공이 되고 있고, 사이드로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 제공된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침실에서는 또 상부로 큰 해키창이 있어서 어둡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고, 누워서 하늘 보는 거 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침실 벽부 쪽으로 알데 컨트롤러 있기 때문에 주무시다가 덥거나 했을 때 메인 컨트롤 판넬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알데 조작하실 수 있는 거 좋아 보이고, 바로 옆에 있는 샤워실 등 켜고 끄실 수 있는 스위치가 이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 TV 옵션 적용하실 수 있는데, 옵션 선택하시면 이쪽에 TV가 설치된다는 것까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침대 아래쪽으로 뒤쪽 수납함 공간과 이어질 수 있는 도어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도어 같은 경우에는 샘플 차량에서 여기 걸쇠 방식으로 잠글 수 있어서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도어가 이렇게 고정돼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정되는 것은 적용이 되지 않았고, 걸쇠는 지금 삭제가 돼 있는데, 걸쇠 이외에 이 도어를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은 확인 중에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컨트롤 판넬입니다. 컨트롤 판넬이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정말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IoT가 적용돼 있는 컨트롤 판넬이고, 보시다시피 난방 시스템인 알데가 이 컨트롤 판넬에서 조작이 되고, 도메틱의 냉장고 그리고 트루마의 에어컨까지 이 컨트롤 판넬 하나에서 모두 다 제어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알데나 트루마 그리고 도메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컨트롤 판넬에서 통신할 수 있도록 정보들을 제공해 주지 않는데, 라이크오토 같은 경우에는 모 회사가 이 모든 것들을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는 GCT고, 유럽 RV 협회에 회원사로 가입이 돼 있어서 여기 통신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시버스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컨트롤 판넬을 꾸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IoT가 적용이 되고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모든 시스템들을 이렇게 한 곳에서 컨트롤할 수 있고, UI까지 이렇게 깔끔하다는 것이 글램 i790C가 가진 장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글램 i790C에 대한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느낀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전과 변함없이 국내 그 어떤 모터홈보다 최고급 자재들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의 난방 시스템인 알데, 그리고 똥 태우는 변기로 유명한 신데렐라 변기, 이런 것들을 원하셨던 유럽 고급 카라반을 타셨던 분들, 그리고 유럽 모터홈을 원하셨던 분들에게는 분명히 글램 i790C가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쉬운 점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최고급 자재들을 적용해서 상당히 내부가 업그레이드 됐지만 유럽의 럭셔리 모터홈에 대비한다면 약간은 디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업그레이드 될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기 단자의 위치나 스위치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조금 조정되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고, 사이드 시트도 등받이가 원래 설치가 된다고 했었는데 삭제된 부분, 그런 것들은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짧지 않은 영상일 텐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